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힘과 운동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표는 물체의 운동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가와 다는 물체의 운동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가는 단진자 운동인데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니까 뭐가 되죠?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자유낙하 운동인 거니까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은 일정한 거잖아. 그 속력은 변하고 방향이 일정한 거 A가 되겠고요. C는 등속 원운동인 거니까 속력은 일정한데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바뀌는 B가 되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운동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림카는 빗면에서 슬라이딩 하는 거고 나는 포물선 운동인 거잖아. 문제를 봅시다. 기읍, 가에서 물체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죠.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방향을 일정하고.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죠. 포물선 운동인 거니까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매 순간 변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 거니까 R자임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B를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기읍 0초부터 15초까지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물어봤잖아.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거든. 시간은 똑같아. 이동 거리만 비교하면 되죠. 자, A라는 놈은 마 75에서 25를 찍고 다시 0으로 온 거잖아. 그래서 총 125를 간 거죠. 125m 이동 거리가. 근데 B란 놈은 마 75에서 바로 0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75m가 되겠죠. 이동 거리가 A가 더 길기 때문에 평균 속력도 A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니은 봐요. 10초일 때 B의 속력과 A의 속력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야. B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죠. 기울기가 5란 말이지. 그러면 B는 매 순간 5m/s의 속력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자, A를 보자고. 자, A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10초일 때만 알면 되는 거니까 10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순간 속력이거든. 이게 0이잖아. 그래서 A라는 놈은 10초일 때 속력이 0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5가 차이 나는 거니까 B의 속력은 A보다 5만큼 큰 게 맞아. 어렵지 않죠? 자, 디귿을 보자고요. 자, A의 뭘 구하자? 가속도를 구하자는 거죠. 그럼 A의 운동을 해석해 보자. 자, 처음에 출발점이 마 75에서 출발했단 말이지. A가 쭉 달려가. 그런데 등가속 운동해서 25m에서 턴을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는 이야기야. 초기 속도 V0로 가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일정하게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 턴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원점에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것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시간 속도 그래프로 시간이 5초, 10초, 15초를 적은 다음에 자, 초기 속도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5초일 때 그 다음에 10초일 때 방향이 같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게 초기 속도를 V제로 잡은 다음에 10초까지 쭉 내려가죠. 이렇게 일정하게 그 다음에 쭉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속도 일정하니까. 그지?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5초에서 10초까지가 25m잖아. 그래서 25m가 되고요. 0초에서 5초까지가 75m를 간 거고, 마지막 이놈도 2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초기 속력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넓이가 100이 되는 거니까. 이 이동거리가 1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초가 되죠. 그러면 초기 속력이 20m/s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삼각형 넓이가 100이 나올 거 아니겠냐. 그치? 따라서 기울기는 10분의 20이 되어서 가속도의 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이야. 그래프만 잘 그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죠.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면 물체가 빗면의 점 P를 속력 V0로 지난 후 잘 나와 있죠. 자, Q를 거쳐서 R로 갔다가 다시 Q로 내려오는 과정인 거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게 되면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 3t0,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데 7t0고 이동거리 똑같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 같다는 이야기잖아. 여기도 L0, 여기도 L0.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가속도를 구하자는 이야기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내려올 때 속력이 V라는 거는 같은 점을 올라갈 때도 속력이 V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고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자,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기울기가 완만하면 힘도 작게 받기 때문에 가속도도 작을 것이고 기울기가 급하면 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가속도도 클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초기 속도가 V0거든. 그럼 V0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자, 완만하게 속력이 감소하다가, 그지? 3t0가 되면 이제 경사가 달라지니까 급하게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R점에 도착하면 정지한 거니까 속력이 0이 되겠죠. 이때 걸린 시간 텀이 7t0니까 여기는 10t0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t0일 때 속력은 나와 있죠. 얼마라고? V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 이놈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식을 써봐요. 넓이 식이 같다는 식을 써본다.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되죠. V0 더하기 V에다가 곱하기 3t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V 곱하기 시간 텀이 7t0죠. 그래서 7t0를 곱해야 되고요.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아야 된다. 약분하고 약분하게 되면 3v0 더하기 3v가 7v가 되어서 4v가 3v0네. 따라서 v는 4분의 3v0로 구했다. 우리가 V를 V0로 환산했죠. 따라서 V란 놈은 4분의 3V0가 되는 것이다. 자, 뭐만 구하면 되죠? 가속도의 크기만 구하면 되죠. 자, 첫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에 변한 거니까 시간이 3t0 변했을 때 속도는 V0 빼기 4분의 3V0니까 4분의 1 V0. 이게 가속도죠. 누구의 가속도야? 기역. 이놈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을 구해보자고요. 시간 텀이 7t0죠. 7t0가 시간이 변했을 때 속도는 4분의 3 V0로 변한 거잖아. 이게 니은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니은분의 기역을 구하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겠네. 7t0분의 4분의 3v0 분의 3t0분의 4분의 1v0 구하면 되죠. t 날리고 v 날리고 따라서 4분의 9분의 4분의 7이 되죠. 4 날리면 9분의 7이 답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T0일 때 자동차 A가 P를 통과하죠. V0의 속력으로. 그때 Q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대. 자, A와 B는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한대. 그러면 기울기 똑같다는 이야기죠. 같은 가속도라고. 마지막에 R 포인트에 동시에 도착하죠. T0일 때. 자, 마지막 조건은 A, B가 각각 Q에서 R까지, 그러니까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 평균 속력은 A가 B의 3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놈의 평균 속력을 V라고 잡으면 A는 3V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자고.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자고. 자, A는 초기 속력이 V0로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T0일 때 도착하겠네. R 포인트에. 그때 B는 정지해서 가는 거잖아. 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기울기 똑같이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A의 운동이고 이게 B의 운동인 거야.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B의 평균 속력을 V라고 잡았으니까 평균은 중간값이죠. 여기 중간 2분의 1 T0일 때 이때 속력이 얼마라는 이야기야? V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T0일 때 얼마겠니? 속력이 2V가 되겠죠. 이거 구했다. 그 다음에 A를 보자고요. 자, A는 당연히 이 간격이 V0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V0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A점에서 T0일 때 속력은 V0 더하기 2V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Q에서 R까지는 이동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거리 똑같죠. 그런데 A가 평균 속력이 3배란 이야기는 시간이 3배 더 적게 걸린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과할 때 시간이 T0 걸리는 거니까 A는 이 간격의 시간이 3분의 1 T0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시간이 3배 적게 걸려야지 평균 속력이 3배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간격이 3분의 1 T0잖아. 그래서 이쯤 잡으면 되겠다. 이쯤. 자, 3분의 2t0 지점이겠죠. 이 간격이 3분의 1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이 Q점을 통과할 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맞죠? 이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속력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자, 가속도가 일정하고 자, A를 보게 되면 도착할 때를 보게 되면 초기 속력 V0에 2V만큼 증가한 거잖아. 속력이. 시간 T0일 때까지 2V 증가한 거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3분의 2T0일 때는 얼만큼 증가하겠니? 당연히 V0 더하기 T0일 때 2V만큼 증가한 거니까 3분의 2T0면 3분의 4V만큼 증가했겠죠.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 중간값이거든. 이 중간값이 얼마 나와야 돼? 3V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3V라고 잡은 거니까. 따라서
자, 평균 구하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초기 속력, 나중 속력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되거든. 그래서 V0 더하기 3분의 4 V 더하기 나중 속력 V0 더하기 2V에서 2를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V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2V0 더하기 3분의 10V가 6V가 되죠.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정리하면 6V0 더하기 10V는 18V가 돼요. 따라서 8V가 6V0가 되니까 V는 4분의 3V0가 답이 되는 거죠. 자, V를 V0로 환산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값인 거니까 이 V에다가 넣으면 되죠. 자, 우리가 구하는 Q를 지날 때 속력은 V0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V0가 되죠. 약분되니까 결국은 2V0가 답이겠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Q점 지날 때 속력이 2V0가 돼요. 자,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서 하나하나 잘 해석해 보십시오. 6번.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가 기준선 P를 2V0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자, Q에 있던 물체 B가 정지해서 가는 거죠. 이것도 등가속으로. 그게 오른쪽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거고, 또 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A가 기준선 R에 정지할 때, 그러니까 A가 정지할 때, 그때 B가 R을 통과한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A가 정지할 때 T0잖아. 이때 B가 R을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맞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리 비율 구하자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비율 구하자. 자, 그래프를 해석해봐. 자, B의 운동으로는 바로 구할 수 있죠. L2는 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L2가 되는 거죠.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인 거니까 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V0 T1이 나오겠다. 이건 구했고요. L2의 넓이는 V0 T1인 거야. 그 다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L1만 구하면 되죠. 자, L1 어찌 구하는 거야? 자, A가 이동한 거리에다가 이만큼 빼면 되죠. A가 이동한 거리에다가 이걸 빼야 돼. 이걸. B가 R만큼 간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된다고. 자, 이 포인트가 얼마겠니? 당연히 2분의 1 V0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1 V0 T1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A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이 전체 삼각형이거든. 이거 넓이 구하게 되면 V0 T1이 되겠죠. 따라서 L1이라는 거는 V0 T1에다가 빼면 되죠. 이 값을 4분의 1 V0 T1을 빼면 되죠. 따라서 4분의 3 V0 T1이 되겠다. 다 구했죠. 그럼 L1은 이거죠. L1은 4분의 3 V0 T1이 L1이고 L2는 그냥 V0 T1인 거잖아. 약분을 통을 하게 되면 3분의 4가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넓이만 잘 구하시면 쉽게 푸는 문제가 되죠. 7번. 자,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가 T0일 때 P를 통과한다고 나와 있죠. 속력이 2m/s로. 그때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똑같이 등가속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P로부터 각각 30m, 18m 떨어진 지점에서 R과 Q를 지난다잖아. 동시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고 나와 있죠. A0라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시간, 속도 그래프죠. 당연히.
이것만 그리면 거의 90%는 해결되니까. 자, A 운동은 초기 속력 2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등가속 가겠죠. 자, T0일 때 R을 지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가속도가 똑같죠. 정지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건 A 운동이고 이건 B 운동인 거야. 자, 그럼 A의 넓이는 얼마냐면, 자, B부터 봅시다. B는 18m 갔죠. 그러면 B의 넓이 이놈이 18m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지? 자, A는 얼마 갔냐면 30m를 갔죠. 그럼 전체 이 사다리꼴 넓이가 30이 나와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평행 사변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12m가 나와야 돼. 밑에는 18이 나와야 되는 이런 그림이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다 그렸죠? 자,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면, 봐봐. 이 사다리꼴 넓이가 10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사다리꼴 넓이는 어찌 구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만 곱하면 넓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야 10이 나와? 이게 6이 되면 되죠. 그래서 6초가 되는 거야. 이거 찾는 게 첫 번째 문제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속도를 구해보자. 밑에 삼각형을 구할게. 넓이가 18인 거잖아. 근데 가로가 시간이 6초거든. 그럼 높이가 얼마 돼야 돼? 당연히 높이가 6이 돼야 되죠. 66, 36 나누기가 18인 거니까. 그래서 B는 6초일 때 속력이 6이 돼. 그래프 잘못 그렸죠? 2보다 6이 더 밑에 있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려봅시다. 뭐 똑같은 건데 문제는 그래프가 리얼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 2초에서 출발하고 저 그래프를 좀 급하게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해. 시간을 좀 급하게 당겨야 돼. 완만하게 그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가고 오씨 이렇게 가야 나오나? 안 나오네. 급하게 그려야 되는 거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러면 나오겠지. 오케이. 대충만 그릴게. 아까 똑같은 그래프야. 이게 6초라고. 됐죠? 넓이가 밑에가 18m가 나오고 위에 사다리꼴 넓이 얼마 나온다고? 이게 12m 나오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때 속력이 얼마라고? 6이라고. 됐죠? 이까지 다 구했던 거야. 이 넓이가 18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가. 자, 그럼 가속도 구해볼까? 가속도는 기울기잖아. 6분의 6이 되죠. 가속도는 1이 나와야 되죠. 이거 2가 아니죠. 1이 나와야 돼. 틀린 거고요. 디귿 봅시다. 3초일 때 P와 A 사이 거리는 P와 B 사이 거리보다 얼만큼 더 큰가? 3초가 중간이잖아. 딱 중간. 3초. 그럼 거리차는 얼마나 하겠니? 이 평행사변이 딱 반이 되겠죠. 차이가. 이 6m죠. 따라서 거리 차이가 6m가 나는 거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6이 맞다. 그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네. 답은 3번입니다. 8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 물체 A는 등속 운동하네. 속력 V로. T0일 때 점 P를 지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때 Q점에 정지해 있던 물체 B가 오른쪽으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 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0초일 때 거리가 15m잖아. 그렇다는 거는 애초에 이 간격이 15m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초일 때 간격 나와 있고 3초일 때 간격이 나와 있으면 2초일 때 간격만 구하면 되죠. 해봐요. 상황을 보자고, 상황을. 자, A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V로 일정해 간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쭉. 그럼 B는 등 가속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1초일 때는 속도가 A가 되겠죠.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란 이야기야? 이동거리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A가 되죠. 자, 1초일 때 이동거리는 넓이가 되니까 이동거리가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처음에 A와 B가 있었는데 이 간격이 얼마라고? 간격이 15m라고. 이게 초기 상태죠. 자, 1초 뒤에 A가 이동했겠죠. 이만큼. A가 갔다고 보고요. B도 이동했겠죠. 이만큼. B가 갔다고 보자고. 이렇게. 이거 A고 B야. 자,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 이 간격이 V죠. 1초에 V만큼 가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자, B가 간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 1A가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가 2분의 1A죠. 그러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A와 B 사이 거리 간격 나와 있죠. 8m라고.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까지 간격이 8m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식을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들 거냐면 15m에다가 아니구나. 죄송. 맞네. 15m에다가 2분의 1A를 더해.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전체 거리가 나오고 여기다가 8을 빼면 또는 V를 빼면 8이 나오는 거죠. 이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정리하게 되면 15에다가 2분의 1A를 더한다고. 그럼 이 전체 간격이 나오고 여기서 V를 빼게 되면 결론 뭐가 나온다? 8이 나오죠. 이 식인 거야. 이 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1초일 때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A 빼기 V가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지. 7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3초가 나와 있잖아. 3초를 구해보자고요. 자, 3초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 15는 그대로죠. 근데 3초일 때 이동거리 바뀌죠. 왜냐면 이게 3초라면 이때 속력이 3A가 되고요. 맞지? 그럼 넓이가 이동거리 얼마 돼야 돼? 2분의 9A가 이동거리가 돼야 돼. 따라서 이동거리가 2분의 9A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A 물체 이동거리는 3초니까 3V가 되겠죠. 그럼 빼기 3V 바꿔주시고 그 거리 차이가 6이 되니까 6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어렵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식은 2분의 9A 빼기 3V가 얼마가 되니? 9가 되는 거죠. 마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씩을 연립해서 V하고 A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위에 거를 3배 하자고요. 위에 걸 3배 하면 2분의 3A 빼기 3V는 마이너스 21이 되네. 따라서 밑에서 위에를 빼버리자. 빼버리면 2분의 6A니까 맞죠? 3A가 되겠네. 그 다음에 3A가 10이죠. 산수가 안 되네 이렇게. 따라서 A가 4로 구했죠. 그럼 A는 4란 이야기야. A는 4. 자, A는 4를 여기다 잡아놓자. 그럼 V를 구할 수 있죠. 여기 4 넣으면 V는 9가 되네. V는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V를 구한 거야. 이제 마지막 2초일 때를 구하면 되죠. 자, 식의 형태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 형태가 똑같다고. 2초일 때 구한다. 15에다가 더하기 2초일 때 여기를 잡아야 되죠. 2초일 때 속력이 2분의 A야. 2분의 1A. 아이고 2A야. 2A.
그럼 이동거리는 2 곱하기 2a 나누기 2잖아. 그래서 2a가 되는 거네. 2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v를 보게 되면 a는 2초일 때 2v를 가니까 빼기 2v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때 차이가 얼마라고 모르니까 기억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럼 다 했죠. 산수만 하시면 되겠네. 자, a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15 더하기 8 v가 9니까 빼기 18 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23 빼기 18이 되니까 기억은 5라고 나오겠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 형태만 보고 잡아가지고 숫자만 잘 대입하시면 돼요. 실수 없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헷갈리긴 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9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와 B가 동시에 P를 속력 V0로 통과하죠. 통과하는 동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가속도가 다르죠. A가 2A이고 B가 스몰 a네. 그러니까 2배란 이야기죠. A가. 그 다음에 A가 기준선 R을 VA로 통과할 때 B는 Q를 통과하네요. VB로. 그 다음에 A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V라고 나와 있고요. 거리도 잘 나와 있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자, A와 B를 따로 그려봅시다. 자, A부터 먼저 그려볼까? A부터.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초기 속도가 V0고요. 가속도가 2A니까 좀 길게 크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자고. 자, T0일 때 통과하죠. R 포인트를. 이때 속력이 얼마냐면 VA라고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A는 Q점을 언제 통과한지 모르겠지만 Q점을 통과할 때 시간은 모르겠어. 이때 속력을 V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A의 운동인 거고. 자, B를 보자고요. 자, B 운동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자, V0로 가는 게 맞고 초기에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0일 때 그때 속력이 뭐라고? VB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동 거리가 나와 있지. 자, B는 P에서 Q까지 가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2L이죠. 이 넓이가 2L이 떠야 되고 길기는 A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는 전체가 3L을 간 거잖아. 이 갈 때 이제 Q까지 갈 때 이 넓이가 2L이고 나머지가 L이 되겠네.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길기는 2A가 되겠다. 자, 이것저것 구해보자. 뭐 가속도 구해보고 속도 구해보고. 첫 번째 가속도가 2대1이잖아. 그럼 가속도를 구해보자고요. 자, A의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가 T0고 속도의 변화가 VA 빼기 V0죠. VA 빼기 V0 이게 가속도 값이고요. 자, B의 가속도는 T0분의 VB 빼기 V0죠. 이게 B의 가속도야. 그러면 이 B에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T0 날아갈 거고 VA 빼기 V0가 2VB 빼기 2V0가 되겠죠. 따라서 V0는 2VB 빼기 VA야. 이게 첫 번째 식이네.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식은 복잡하네. V0는 2VB에다가 VA를 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전체 넓이가 사다리꼴이 3L이 떠야 되는 거고 이 전체 넓이가 2L이 떠야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넓이를 구하게 되면
V0 더하기 VA 곱하기 높이가 T0죠. 간격이 나누기 2. 두 번째 이놈 B의 운동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V0 더하기 VP가 되죠. 곱하기 T0 나누기 2가 넓이가 되죠. 자, 넓이가 3대2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약분하고 T0 약분하고요. 2를 곱해 정리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겠네. 2V0 더하기 2VA는 3V0 더하기 3VB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복잡하네. V0는 2VA 빼기 3VB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식이죠. 그러면 이 V0 같은 거니까 갖다 놓게 되면 다 풀었죠. 2VB 빼기 VA는 2VA 빼기 3VB가 되겠네. 결론 3VA는 5VB가 되죠. 다 풀었죠. 따라서 A와 B의 속도의 비가 5대 3이 나오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야. 식이 복잡하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B만 알고 있거든. 5대 3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VA를 5X라고 보고 VB를 우리가 3X라고 보자고. 5대 3이니까. 그러면 자, 기울기 B가 2A, A 2대 1이죠.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속도 변화의 B가 2대 1 뜨면 되는 거지. 그래서 5x 빼기 v0 이게 속도 변화가 되는 거고요. 시간은 같아서 따로 안 나눌게. 그 다음에 이놈 속도 변화는 B의 속도 변화는 3x 빼기 v0죠. 이걸 2배 하게 되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게 가속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2대1이기 때문에 따라서 5x 빼기 v0는 6x 빼기 2v0라고 되죠. 결론 V0는 X가 되죠. 그럼 X가 V0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결론은 그러면 이놈의 속력 A의 VA 값은 5X니까 5V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B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V0가 돼야 됐다. 다 풀었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가속도 구하자. 자, 가속도 구하면 넓이 식으로 t를 또 환산해야 되겠네. 아, 복잡하네, 문제. 자, 넓이를 왜 L로 표현해야 되잖아, 우리 가속도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를 L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넓이를 구해야 된다. 넓이 3V0 더하기 V0. 그래서 4V0 곱하기 높이 T0 나누기 이거 얼마 나와야 돼? 2L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4V0 곱하기 T0가 4L 나오는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T0는 뭐가 나와? V0분의 L이 나오죠. 그럼 T0 구했다. V0분의 L이 되는 거야. 이제 가속도 구하자.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 V0분의 L분의 속도의 변화가 지금 2V0죠. 이 간격이 2V0야. 이 간격이 2V0죠. 2V0죠. 따라서 L분의 2V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자,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럼 일단은 앞에 거 지우고 갑시다. 이거. 자, 마지막 뭘 구하자? 속도, 이놈의 속도 구하자. 그지? Q점을 지날 때 이놈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거 구하면 되겠네. 이거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어떤 공식 쓸 거냐면 EAS는 V 나중 제곱 빼기 V 처음 제곱 한번 써보자고. 왜냐면 시간을 구하기 또 힘드니까. 그래서 시간 함수가 없는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고.
2 곱하기 가속도는 구했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니은에서 구해놓은 거야. L분의 2V0 제곱이고요. 곱하기 이동거리가 2L이죠. 2L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가 구한 게 나중이지. 나중이 V야. 나중 V의 제곱 빼기 처음이 V0죠. V0 제곱.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L 날라가죠. 그럼 자변이 얼마가 돼? 인사 428. 아, 가속도가 2A이지. 아, 죄송합니다. 1을 더 곱해야 되겠죠. 가속도가 2A니까. 그래서 16V0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죠. 따라서 V제곱은 17V0 제곱이 됩니다. 다 풀었죠. 따라서 V는 4V0가 아니고 루트 17V0가 되겠네. 이것은 틀린 표현이야. 자, 계산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환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0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0인 등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A와 C점 사이 거리가 3L이고 그 다음에 B와 D점 사이 거리가 4L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럴 때 전체 평균 속력 구하라 문제가 되지.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단은 간격이 텀이 똑같죠. T로 똑같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고요.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시간 t, 시간 2t, 그 다음에 시간이 같은 간격 이렇게 3t로 잡으면 되고, 자, 보시게 되면 시작점이 A 포인트, 여기가 A 포인트고 여기가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에 A와 C의 간격이 3L인 거예요. 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 있죠? 이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3L이 나와야 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첫 번째 A와 C 사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어디가 되겠니? 당연히 중간이 되겠죠. 이 중간이 평균 속력 값이야. 중간 포인트. 그러니까 이 구간 0초에서 2t까지의 평균은 당연히 중간값의 순간 속력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얼마가 돼? 평균 속력과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평균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이 총 2초 걸리죠. 2초 2t분의 이동거리가 3L이잖아. 그럼 3L 이 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점 T점에서 순간 속력이 이렇다고 평균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구간 B에서 D까지 이동거리 4L이죠. 그러니까 B에서 D까지는 이거지. 이 구간이죠. 이 넓이가 4L이 뜬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B에서 D 구간의 평균 속력은 뭐랑 똑같아? 이 중간에서 순간 속력, 이 점에서 순간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 간격이 2t분의 이동거리 4L이잖아. 4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순간 속력이 곧 평균과 똑같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의 평균 구하고 싶죠. 전체 평균이 중간값이지. 딱 중간. 이 포인트, 이 점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이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 더하기 처음과 나중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처음이 2t분의 3l이고 더하기 나중이 2t분의 4l인 거잖아. 따라서 2분의 2t분의 7l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 전체 평균은
4t분의 7l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4분의 7t분의 l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답이 대충 이거 같은데 4분의 7 나와 있으니까 이 시간을 뭐로 바꿔야 돼? 가속도로 바꾸는 작업만 하시면 되겠네. 그죠? 시간을 가속도로 바꾸는 작업만 하자고. 이 식에 대입해서 t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자,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 있어? a0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귤기가 a0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 구간에서. 귤기는 시간의 변화가 t고, 그지? 속도의 변화라는 건 빼면 되는 거잖아. 2t분의 4l에다가 빼기 2t분의 3l을 하시면 되겠네. 가면 t분의 2t분의 l이 되겠죠. 따라서 2t 제곱분의 l이 얼마가 나와야 돼? 가속도 a0가 나와야 돼. 결론은 t 제곱이라는 거는 2a0분의 l이 되죠.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t라는 값은 루트 2a0분의 l이 된다는 이야기야. 다 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거든.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4분의 7에다가 t가 얼마냐면 루트 2a0분의 l 분의 l이 되는 거야. 약분돼서 루트가 남겠네. 루트 l. 따라서 4분의 7에 루트 들어가고 2a 제로 l이 되겠죠.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좀 복잡해서 좀 복잡하네.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연결된 자석 AB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다는 거는 R자임이 0이란 소리고 힘을 다 분석을 해봅시다. 자, B부터 보게 되면 B가 무게에 의한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생긴 빗면에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 FB라고 하자고. 그럼 B가 정지해 있거든. R자임이 0이란 소리니까 B는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당겨야 되겠지. 그게 자기력이겠지. 자기력. 그죠? 그러니까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란 게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B도 A를 잡아당기죠. 같은 힘으로. 작용, 반작용인 거니까. 이렇게 잡아당길 거고. 그 다음에 A도 R자임이 0인 거니까 A의 무게에 의한 빗면에서 힘이 발생하죠. 이걸 FA라고 하자고. 이 힘 두 개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용수철이 버텨야 되겠죠. 이 힘 두 개의 크기만큼 버텨주면 A도 R자임이 0이 되고 B도 0이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보자고요. 자,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래야지 R자임이 0이 되는 거니까.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같다는 거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요. 디귿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니? 그렇진 않지. 이 자기력과 A에 의해 발생하는 무게, 그러니까 빗면에서의 힘이 있지. 그 두 개를 합친 힘과 똑같은 거잖아. 용수철이. 틀렸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그림가는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 F0를 작용시켰더니 용수철이 D0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정지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야. 자, 나는 반대 방향으로 F0를 민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둘 다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우리가 탄성력을 좀 알아야 되겠죠. 탄성력이라는 거는 어디에 비례한다? 용수철 상수를 K라고 보시고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게 되죠. 이게 늘어난 길이야. 물론 방향은 반대해서 마이너스 붙이게 되죠. 그래서 X가 늘어난 길이야. 그럼 가의 힘을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F0를 당기고 있고요. 이 물체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게를 W로 하면 아래 방향으로 W가 작용하죠.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두 가지네. W하고 F0가 되겠죠. 그런데 정지해 있다는 거는 R자임이 제로란 얘기인 거니까 위로 버티고 있죠. 누가 버티죠? 용수철이 버티고 있잖아. 그게 얼마냐면 K의 D0가 되겠죠. 자, 평형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이만큼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적혀 있죠. 이 식이 가의 식이 되는 거고요. 자, 나를 보자고요. 나는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있고 윗방향으로 F0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 평형점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원래 우리가 용수철의 탄성력이라는 거는 평형으로 돌아가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KD만큼 작용하겠죠. 따라서 이 세 힘이 평형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방향 힘이 두 개잖아. 그래서 KD W 더하기 W는 F0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해 봐요.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당연히 0이죠. 정지에 있으니까 0인 거지. 나에서 물체가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 나에서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KD가 되겠죠. 이게 F0 빼기 W가 되는 거잖아. F0는 아니란 이야기야. 그죠? 그럼 디귿을 보자고요. D0분의 D의 비율 구하자는 이야기잖아. 그죠? 뭐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죠. 칼을 보면 힘을 두 개나 당기면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 근데 나는 그지? 무게가 아래 방향이고 위로 힘을 작용하면 이게 얼만큼 별로 안 늘어나겠지. 충분히 그림 봐도 이해되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식으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KD 여기서 그지? 앞에 가해식에서 KD0는 W 더하기 F0가 되고 두 번째 나에서 KD는 F0W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작니? 이게 더 작잖아, 값이. 그죠? 그래서 D 값이 더 작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된다.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13번. 그림은 질량이 M인 상자 안에 상자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네요. 상자의 질량을 M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물체 A와 B가 놓여 있고 자, 전동기로 100N의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죠. 이렇게 그때 전체 가속도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정해져 있고 자, 질량 M을 구해보자. 뭘 쓸 거냐면 F는 MA 써야 되겠죠. 전체 R자임은 100에다가 위로 움직이니까 이 방향 힘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 100에다가 빼자고. 자, 물체가 총 일단 이놈 두 개가 50N이고요. 그죠? 상자 때문에 생기는 물체의 힘은 10M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50 더하기 10M이잖아. 그래서 50 더하기 10M을 빼줘야 되고 이게 전체 질량이 3 더하기 2 더하기 M이 되니까 5 더하기 M이 되고 가속도가 5죠. 곱하기 5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리하게 되면 50 빼기 10M이 되고 25 더하기 5M이 되죠. 따라서 15M이 25가 되어서 질량은 구할 수 있네. 3분의 5kg이 되겠다. 따라서 상자 질량은 3분의 5kg이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맞죠? 자, 그 다음 지우고 해석해봐요.
자, 니은 지문은 B가 A를 받치는 힘을 구하라는 거잖아. 구해보자고.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부터 구할게. 가속도가 5죠. 질량이 2kg니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윗방향으로 10N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런데 이 무게가 2kg잖아. 그럼 아랫방향으로는 20N의 힘이 작용하거든. 그죠? A의 무게 때문에 B를 20N만큼 눌러. 그런데 R자임이 윗방향으로 10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B가 A를 얼만큼 받치면 되겠니? B가 A를 위로 30N을 받쳐주면 R자임이 10이 뜨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B가 A를 30으로 밀어주면 위로 R자임이 10이 뜬다는 이야기야. 10이 뜨죠, 이렇게. 그래서 30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이제 상자 바닥이 B를 받치는 힘을 구하자고. 해보자고. 자, 방금 구했죠? B가 A를 받치는 게 30N이면 당연히 A도 B를 밀겠죠. 얼마큼 밀겠니? 정확하게 30N을 밀 거 아니겠니? 반작용인 거니까. 그리고 3kg의 물체의 무게, 이게 30N이 되는 거니까 총 바닥으로 미는 힘이 60N이 되겠죠. 쌤, A는 안 미나요? A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30N 안에 A의 무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친구들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상자들이 바닥에 누르는 힘이 60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B를 보면 가속도가 오잖아. 그럼 B의 R자임은 곱하면 되죠. 15N으로 위로 발생하게 되죠. B의 R자임이 윗방향으로 15N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바닥이 상자를 얼만큼 위로 받쳐줘야 돼. 75N을 받쳐줘야지만이 R자임이 15가 나오는 거야. 왜? 60을 밀잖아, 아래로, 그지? 60이니까 위로 75를 밀어줘야지만이 R자임이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75가 맞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힘을 분석하는 게 잘 안 되거든. 쉽지 않단 말이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4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유리 원기둥 속에 질량이 각각 M, MB, M. 자석 3개가 있죠. 정지해 있대요. R자임이 0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가 EMG라고 나와 있죠. 그럼 A, B, C가 자석인데 서로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으로 물체가 공중 부양하고 있는 거잖아. R자임이 0이란 소리지. 그럼 찾아보자고요. 힘을 다 뜯어보자는 이야기죠. 가정을 해보자고. 자, A가 여기가 N극이라면, 그지? B가 같은 극, 위쪽이 N극, 아래가 S극이라면, 자, B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B는 A로부터 서로 반발력이니까 A 때문에 밑으로 힘을 받죠, 자기력을. 근데 중력도 아래 방향인 거니까. 그럼 이걸 상쇄시키려면 무조건 C가 S극이 돼서 서로 밀어줘야지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가정이 되죠. 자석 극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A를 보자고. A는 무게가 아래 방향이고 B가 A와 B가 서로 미니까 위로 떠받치죠. 자기력으로. 그 다음에 A와 C는 서로 당기니까 아래 방향인데 어차피 B가 A를 떠받치니까 충분히 평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것도 고려할 수 있죠. 자, A가 이게 N극이라면 이제 B가 위에가 S극이고 아래가 N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이래도 문제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B를 봐봐봐. 자, B는 A가 위로 잡아당기는 거야, 자기력으로. 근데 무게가 아래 방향이고 그
그 다음에 C와 B의 자기력도 윗방향이니까 충분히 평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A를 보자고. 자, A는 무게가 아래 방향이고,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죠. 그래서 당기는 자기력도 아래 방향인데, C와 A가 서로 같은 극이니까 C가 A를 위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A도 평형이 될 수가 있어.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문제에서는 자석의 극을 묻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력인지 반발력인지 묻지를 않아. 그럼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럼 우리는 뭐랄까? 애초에 오른쪽 걸 선택해서 가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아래쪽이 N극이고 B가 위쪽이 N극, 그 다음에 B가 아래쪽이 S극, C가 위쪽이 S극, 이렇게 설정하고 힘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하나씩 보자. 자, A부터 해석하게 되면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m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상호작용하는 자기력은 윗방향이죠. n과 n은 서로 미니까 윗방향으로 자기력을 쌤이 FAB라고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C와의 자기력은 서로 잡아당기지 n과 s니까 그럼 아래 방향이겠네. 아래 방향으로 AC 이렇게 할게요. 이 합이 0이 되는 거죠. 이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 찾았고,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합이 0이 되려면 이 두 개의 합이 윗방향으로 mg가 떠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를 보자고. B를 보자. B는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mbg가 되겠죠. 질량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A와 B의 자기력은 서로 밀어내거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FAB가 되겠죠. 서로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B와 C의 자기력은 서로 밀어내죠. S와 S극인 거니까. 그래서 윗방향으로 FBC라고 쓰면 되겠죠. 이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냐면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합력이 EMG래. 이놈이 윗방향으로 EMG가 합력이래요. 자기력의 합력이 EMG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평형 0이 되려면 이 무게의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아래 방향으로 EMG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합이 0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질량은 구했죠. EM이라고 구했단 말이야. 니은 틀린 거야. 이거 구했고. 자, 마지막 C를 보자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뭘 구할 거냐면 수평면이 C를 수직으로 떠받친 힘, 그러니까 바닥이 받치는 힘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럼 C를 해석해 보자. C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mg가 작용하고요. 그럼 자기력을 볼까? A와 C는 서로 n과 s, 그러니까 당기니까 위로 작용하죠. FAC가 A와 C의 자기력이고, 그 다음 B와 C의 자기력은 S와 S극인 거지. 서로 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FBC가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것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두 개 연립하는 거죠. 이 힘이 크기가 위로 mg고 이 힘의 크기가 위로 emg거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상쇄되죠. 서로 반대 방향인 거니까. 따라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아래 방향 힘 FAC 더하기 윗방향 FBC, 이 합력이 윗방향으로 3mg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보시게 되면 방향만 반대죠. FC가 아래 방향, BC가 윗방향인 거니까 이 합력은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은 이 합력은 아래 방향으로 3mg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자기력의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3mg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C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이 mg에다가 3mg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총 4mg를 누르고 있단 말이지. 근데 C가 평형이거든. 그러니까 바닥도 얼마 버텨야 돼? 4mg를 버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좀 복잡하죠? 디귿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기역은 당연히 맞죠? 평형을 이루죠. 가만히 있으니까.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고요. 좀 복잡하고요. 식을 한번 잘 써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야. 자기력의 작용 반작용.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5번. 그림 가는 질량 M인 물체 A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죠. 일단 B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A는 정지해 있고요. 평형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20을 당기고 있죠.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용철 저울의 눈금값이 나와 있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자, 계산해 봐요. 가면 가에서 이게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잖아. 무게가 mg거든. 그치?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무게가 10m이 되겠네. 그럼 A가 정지하려면 R자임이 0이 되는 거니까 용수철이 버텨야 되겠죠. 얼마만큼? 10m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용수철의 눈금값이 나가 가의 2배라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 뜬다는 이야기야? 20m이 뜬다는 이야기죠. 힘의 크기가. 자, 실의 장력과 똑같은 거지. 20m이라는 거는 이놈이 이렇게 당기는 것도 20m이고 이렇게 당기는 것도 20m이에요. 그죠? 서로 똑같이 당기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란 이야기야? 20m이라는 거는 A의 R자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20m은 A의 R자 힘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F는 MA 써야 되겠죠. A 기준에서 R자 힘이 20m이 되는 거고, 그치? 질량이 m이고 가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약분하면 되죠.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다? 20m/s 제곱이 되겠죠. 전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20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네. 자, 그럼 질량을 구해보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 힘이 20이고 전체 질량이 2m이잖아. 곱하기 가속도가 20이니까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약분하시면 되겠네. 질량 m은 2분의 1 kg이 되겠다. 다 풀었어요. 자, 보기 보시면 기역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을 수가 없죠. 가에서는 0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나에서는 등가속 운동을 하잖아. 0이 될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A 질량은 1kg이 아니고 2분의 1 kg이 돼야 되잖아. 틀렸네. 그 다음 가속도는 맞죠. 20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16번. 그림은 질량이 M과 2M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시간 t0일 때 빗면에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위로 잘 올라가다가 실이 끊어졌네. 이렇게.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그지? 실이 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라 한다고? F0, 이걸 F0라고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시간 t에 따라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네. 이거부터 그래프로 해석해 봐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로. 초기에 정지해서 등 가속 운동에서 t0, 2t0, 3t0가 되겠죠. 시간 텀이 이렇게. 그러면 t0일 때까지 등 가속 하다가 여기서 v0일 때 실이 끊긴 거잖아. 실이 끊어져서 올라가다가 다시 반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3t0일 때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
마이너스 V0가 되겠네. 이렇게 도착하겠죠.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무엇을 준 거냐면 이걸 준 거야.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A라면 실이 끊어진 후에도 기울기의 크기는 똑같잖아. 이게 마이너스 A거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제시해 준 거지. 이걸로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 방향만 반대일 뿐이고. 그거 해석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자고. 자, 이 방향 힘이 얼마냐면 mg로 당기죠. A의 무게. 자, B는 빗면으로 무게에 해당하는 그 힘만큼, 빗면의 힘만큼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이걸 F라고 하자고,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라고 하자고. 실의 장력은 F0야. 헷갈리지 마.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를 A라 그러면 구하자고.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전체 합력이 이게 더 크잖아. 힘이, 그지? mg 빼기 F가 되겠죠. 이게 전체 합력이 되는 거고요. 질량은 총 3m이 되고 그때 가속도가 A가 되겠죠. 그럼 A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3m분의 mg 빼기 F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실이 끊어진 후에는 힘이 F밖에 없죠. 그래서 실이 끊어진 후에는 힘이 F가 되고 질량이 2m이 되겠고 가속도 똑같이 A가 되잖아. 그래서 이놈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분의 F가 돼. 이놈과 이놈이 같다는 이야기죠. 가속도의 크기 같으니까. 그래, 같다고 놓으면 m 약분하고요. 정리합시다. 2mg 빼기 2f는 3f가 되어서 5f가 2mg가 되죠. 따라서 f의 크기는 5분의 2mg가 나오죠. 다 구했네. 자, 빗면에서 B를 당기는 힘, 그 힘이 5분의 2mg가 되는 거예요. 지울게 이거.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5분의 2mg라고 구했단 말이야. 다 구했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실의 장력만 구하면 돼. 자, 이 상황을 눕혀볼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평면에. 이게 m이고 이게 2m이야. 이 방향으로 힘을 mg를 당기는 거고 이 방향으로 5분의 2mg를 당기는 거야. 우리는 이 가운데 실의 장력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R자임이 얼마냐고. mg 빼기 5분의 2mg니까 전체 R자임 얼마가 떠야 돼? 5분의 3mg가 전체 R자임이고 질량이 1대2니까 R자임이 비례해서 들어가겠죠. 2m에 작용한 R자임은 5분의 3mg를 1대2로 쪼갠 거니까 5분의 2mg가 R자임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는 장력만 구하면 돼. F0. 그러면 오른쪽으로 5분의 2를 땡기고 R자임이 5분의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왼쪽으로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돼. 5분의 4mg를 당겨주면 R자임이 5분의 2mg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실이 5분의 4mg를 당겨주고 오른쪽으로 5분의 2mg를 당겨주면 당연히 R자임이 5분의 2mg가 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따라서 실의 장력이 얼마라고? 5분의 4mg가 되는 거야.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좀 복잡할 뿐이죠. 그치? 17번 그림카는 질량이 m과 2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이제 마찰이 없는 빗면에 A를 놓은 모습인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물체를 뒤집어 놓은 거죠. 가와 나를 다르게. 그걸 해석하라는 거고 조건은 A의 가속도가 크기가 4A와 3A래. 가와 나가. 자, 그러면 가에서 가속도가 4A0라는 이야기고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가 3A0라는 이야기죠.
자, 힘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 자, 가를 보시면 이 물체 B의 무게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EMG를 당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물체의 무게 때문에 빗면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F라고 하자고 F라고. 그 나를 보면 이제 질량이 M짜리니까 이 방향으로 무게가 mg가 작용이 되고, 이제 빗면 방향으로는 질량이 2배니까 당연히 EF가 작용되겠죠. 이 힘만 찾으면 거의 반은 다 풀었네. 이제 공식 써야 되겠죠. 자, 가를 보면 전체 R자 힘이 F와 EMG니까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EMG 더하기 F가 전체 물체의 R자 힘이 되는 거고요. 자,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3m이죠. 곱하기 가속도가 4a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a0를 구할 수 있네. 12m분의 EMG 더하기 F라고 구했고요. 이게 가고 나를 보자고요. 자, 전체 R자임이 mg 더하기 EF잖아. 그래서 mg 더하기 EF가 전체 힘이 되는 거고요. 질량은 똑같이 3m이 될 거고 곱하기 가속도가 3a0래. 3a0. 따라서 나에서 a0를 구할 수 있네. 9m분의 mg 더하기 EF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 A0. M 약분하시고 12 약분하셔서 3하고 4가 되네. 정리하자고. 그러면 6mg 더하기 3f가 되고 4mg 더하기 8f가 되겠네. 따라서 5f는 2mg가 되어서 힘 F의 크기는 5분의 2mg가 되겠네. F를 구했다. F가 5분의 2m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는 가속도 A0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잡아놓으면 되겠죠. 12m분의 2mg 더하기 5분의 2mg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12m분의 5분의 12mg가 되니까 m이 날라가 10이 날라가. 그래서 5분의 1g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A0 값이. 맞는 표현이야? 다 풀었죠? 그럼 이제 보자고. 이제 니은 보시게 되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자. 가와 나로. 무슨 말이냐면 가에서 이 실의 장력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A의 R자임부터 구해볼까? 자, 가속도가 5분의 1g인데 A0가 이 가속도가 4A0니까 가에서 가속도가 5분의 4g가 되고요. 그럼 A의 R자임이 얼마냐면 곱하면 되니까 R자임이 5분의 4mg가 R자임이 되는 거야. 그런데 F가 5분의 2mg로 땡기니까 이 F의 크기가 얼마라고? 5분의 2mg가 되는 거야. 그럼 R자임이 5분의 4가 뜨려면 실이 얼마 당겨줘야 돼? 당연히 5분의 2mg를 당겨줘야지만이 R자임이 5분의 4가 뜨겠죠. 그러니까 빗면의 힘이 5분의 2mg고 실이 5분의 2mg로 당겨줘야지만이 A R자임이 5분의 4가 뜬다고. 그래서 가에서는 5분의 2mg가 되는 거고. 자, 나를 보자고요. 자, 실이 A를 당기나 B를 당기나 똑같죠. 그러니까 실의 장력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실이 B를 당기는 걸 똑같은 거니까 계산하자고요. 마찬가지야. 이놈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A0가 5분의 1g니까 이 가속도가 5분의 3g가 되겠죠. 그럼 B의 R자임은 얼마가 되겠어? 5분의 6mg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빗면의 힘 EF잖아. 그러면 F가 5분의 2mg이기 때문에 이 EF는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4mg만큼이 빗면으로 당기는 힘이고 슬라이딩 하는 힘이고 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지. 그럼 R자임이 5분의 6이 뜨려면 당연히 C를 얼마 당겨야 돼? 똑같이 5분의 2mg를 당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실의 장력은 똑같다. 가와 나의 실의 장력 똑같다. 맞는 표현이야?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보자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 비교하자. 이제 B의 R자임 비교해. 여기 구해놨죠. 5분의 6이라고. 나는 구해놨어. 5분의 6mg라고. 자, 가만 구하면 되죠. 자, 가속도가 5분의 4g잖아. 그래서 곱하면 되죠. 2m 곱하기 5분의 4g를 곱하면 R자임이 나오잖아. 5분의 8mg가 되죠. 따라서 가에서는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8mg란 이야기야. 몇 대 몇이야? 4대 3이 되죠. 따라서 가가 나의 3분의 4배가 맞다는 얘기가 되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네요. 18번. 그린 칸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질량 2kg와 3kg짜리 물체가 접촉해 있고 30N으로 밀어주죠. 그리고 힘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A가 힘의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죠. 물체가 이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가속도 얼마로 갔다는 이야기야? 4m/s 제곱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이제 30을 반대로 밀었죠. 이런 그림이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럼 힘을 전부 다 분석해 봐요.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봐봐. 자, 내가 이 두 물체를 30N 밀었잖아. 근데 물체 A와 B에 빗면에 힘이 있단 말이야. 무게 때문에 생기는 빗면의 힘이 A 같은 경우에는 2kg만큼이 힘이 생길 건데 이걸 우리가 EF라고 할게. 그 다음에 3kg짜리는 빗면에 3F라 보면 되겠죠.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니까. 됐죠? 그럼 내가 힘을 주는 반대 방향이잖아 지금. 근데 물체는 오른쪽 간다는 이야기야. 이 힘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을 쓰겠습니다. F는 M에 써야 되겠네. 전체 R자임은 30에다가 이걸 빼야 되겠죠. 빼기 5F가 되고 전체 질량이 5kg이죠. 가속도가 얼마라고? 4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5F가 10이 되죠. F는 얼마다? 2N이라는 이야기야. 자, F가 2N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F가 2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2kg짜리는 이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3kg짜리는 빗면으로 얼마? 6N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지? 그럼 나를 해석해 보자고. 빗면이 똑같기 때문에 A는 이 방향으로 4N, B는 이 방향으로 6N이 작용하지. 그럼 전체 R자임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합이 40N이 되고 질량이 5kg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보자고. 가속도 얼마가 돼? 8이 되죠. 그럼 나는 이 방향으로 8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게 되지. 이까지 풀었어. 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한 힘만 구하면 돼. 아주 간단한 문제지. 자, 구해보자. 자, 어차피 A를 비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은 똑같죠. 작용, 반작용인 거니까 아무거나 기준 잡아도 돼. 가에서는 B를 기준 잡아서 보겠다는 이야기야. 자, 전체 가속도가 4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B의 R점이 얼마겠니? 4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죠. 12N이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R점은
윗방향으로 12N이 발생해야 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 사이에 A가 얼만큼이냐는 걸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B의 무게 때문에 빗면의 힘이 이 방향으로 6N이잖아. 이게 6N이라고. 근데 R자임이 이 방향으로 12N 나오려면 A가 B를 얼마를 밀어야 돼? A가 B를 당연히 18N 밀어줘야지만이 합이 12가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라고? 18N인 거야. 그래서 이건 구했다. 이거는 18N이 된다고.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자고요. 나는 가속도가 8이죠. 그럼 A를 기준 잡아 구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 똑같거든.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면 A의 R점이 얼마냐면 8 곱하기 2니까 이 방향으로 16N이 되겠네. 8이 16. 그런데 이 A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빗면의 힘이 4N인 거잖아. 이게 4N이야. 근데 합이 16이 나오려면 B가 A를 얼마 밀어야 돼? 당연히 12N 밀면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이 16이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나에서는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라고? 12N이라고. 12N이 되는 거야. 이 답이죠. 12분의 18이 답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힘만 잘 분석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19번 그림 칸은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자, 같은 상황인데 물체 A와 C만 뒤집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고, 조건은 가에서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5분의 12mg. 조건 하나 줬죠. 이놈의 장력이 5분의 12mg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등 가속도 하겠고 당연히. 자,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그러면 가의 가속도를 A라 보시고 나를 2A라 보시면 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힘을 전부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가에서 여기 질량이 2m인 거니까 이 방향으로 2mg가 잡아당길 거고, 중력 때문에 5m이니까 5mg가 잡아당길 거야. 나는 이쪽으로 5mg가 될 거고 이쪽으로 2mg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장력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A의 R점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윗방향으로 5분의 12mg만큼 잡아당기거든. 아래로 2mg를 잡아당긴 거니까 A의 R점을 구할 수 있죠. 5분의 12mg 빼기 2mg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분의 2mg가 R점이 되는 거고요. 질량이 2m이잖아.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네. 2m 약분하시게 되면 가속도 A는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1g가 되겠죠. 그래서 가의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는 2배를 했으니까 나의 가속도 얼마란 이야기야? 2A니까 5분의 2g가 되겠다. 그럼 하나 해결했죠? 보기 보시면 가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1g가 맞다는 이야기야. 맞죠? 자, 니은 지문 보시게 되면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그러면 나에서 P의 장력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가속도를 줬기 때문에. 이 C의 R점을 구해보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곱하면 되죠. 이 두 개 곱하게 되면 C의 R점은 얼마야? 2mg가 R점인 거야. 근데 물체가 밑으로 5mg를 당기죠. 근데 물체가 밑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C 얼마 버텨줘야 돼? 당연히 3mg를 버텨줘야지만이 R점이 2mg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실의 장력은 3mg야. 이것도 맞죠?
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B의 질량만 구하면 되죠. 자, B의 질량 모르잖아. MB라고 두자고. MB라고. 자, 힘을 전부 뜯어봐야 되거든. 자, 가부터 볼게. 자, B는 빗면으로 힘이 작용하죠. B의 중력만큼은 아니지만 중력에 의해서 빗면에서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걸 F라 그러자고. 그러니까 오른쪽도 F겠죠. 같은 B니까. 그럼 이제 가를 해석합시다. 가. 자, 전체 R자임은 물체가 1로 가죠. 이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빼줘야 되겠네. 그래서 OMG에서 EMG하고 F를 빼주면 전체 R자임이 되고요. 이게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7M 더하기 MB가 되죠. 됐죠? 가속도가 얼마야? 곱하기 5분의 1G 이런 식이 나오고요. 나를 보자고요. 나는 물체가 이 방향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전체 R자임은 이 힘하고 이 힘을 더해야 되겠네. OMG 더하기 F 반대 방향은 EMG잖아. 빼기 EMG 이렇게 돼야 되네. 이게 똑같이 7M 더하기 MB 곱하기 가속도가 5분의 2G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산수하라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 산수하라고?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F가 사라지거든, 이렇게. 그쵸? 그럼 더하면 10mg가 되고, 더하면 마 4mg니까 6mg가 되겠고, 좌변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7m 더하기 mb에다가 더하면 5분의 3이네? 곱하기 5분의 3g가 되겠다. g 날리고, 맞죠? 3 날려서 2가 되네. 2m이 되고, 맞아? 7m 5가 남아있죠. 5는 살아있는 거야. 아씨,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넘기면 10m이 되고요. 10m은 7m 더하기 mb가 되죠. 따라서 mb는 얼마란 이야기야? 3m이란 이야기가 되네. 그래서 이건 틀렸네. B의 질량은 3m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20번. 그린 칸은 질량이 6m, MB, 2m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 정지에 있다고 나와 있죠. R자임 0이라고. 그 다음에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래. 자, Q와 R은 장력이거든. 그러니까 장력이 2배래요. Q를 EF라 보고 R을 F라 보자고. 2배니까. 구해보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B의 질량 모르잖아. B의 질량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상황에서 Q가 한번 끊어지고 또 P가 한번 끊어지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지? 그럴 때 높이, 그러니까 이 이동거리 구하라는 이야기죠. 속력이 0이 될 때, 그러니까 B가 올라가다가 순간 정지할 거 아니야. 그때까지 이동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속도하고 B의 질량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을 뜯어봐. 자, A 기준에서는 무게가 6mg거든. 그러면 위로도 6mg를 버텨야 되겠지. 왜냐면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실의 장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6mg란 이야기야. 그럼 B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잖아. 정지에 있어야 돼. 그럼 R자임 0이란 이야기거든. 그럼 B 입장에서는 윗방향으로 6mg가 당기고, 자, 아랫방향으로는 B의 무게 mbg에다가 더하기 장력 EF죠. EF. 이 식이 만족돼야 되고요. 이제 C를 보자고요. C도 R자임이 0이거든. 가만히 있다. 그럼 C는 윗방향으로 장력이 EF잖아. 그래서 위로 EF를 당기고
아래 방향으로는 무게가 2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이 당기는 힘이 F잖아요. F. 이 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따라서 F는 얼마가 돼? 2mg로 환산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F를 1로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럼 이놈이 4mg가 될 거니까 결론은 넘기게 되면 2mg가 mbg가 되니까 질량 mb의 질량 구할 수 있죠. 얼마야? 2m이라고 구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2m이 되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가해 과정에서는 b의 질량을 구했단 말이야. 이제 나를 보자고요. 자, 나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처음 상황 이런 상황이야. 도르래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밑에가 먼저 끊어진 거지. 그럼 이놈의 질량은 6m이고 이놈은 2m이라고 했으니까 B의 질량이 이 힘이 6mg고 이 힘이 2mg니까 전체 R자임이 4mg죠. 4mg가 전체 R자임이고 전체 질량이 6m 더하기 2m이니까 8m이 되고 곱하기 가속도. 자, 가속도가 얼마나 이야기야? 2분의 1g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Q가 끊어지면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고 위로 2분의 1g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P가 끊어지면 두 번째 스텝에 P가 끊어지면 이것만 떨어지잖아. 가속도가 얼마야? G죠. 그 두 번째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G가 되는 거야. 됐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도시해 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시간 속도 그래프. 정지에서 가속도가 2분의 1g로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실이 끊어진 거지. 그래서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2배만큼 증가하잖아. G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T0. 이 넓이 구하자는 목적. 이 넓이가 얼마라? H0란 말이야. 이거 구하자고. 그지? 이 H0를 G와 T의 값으로 환산해 보자는 이야기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기울기가 2분의 1G고 뒤에는 G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1대2이기 때문에 이 거리 같은 높이기 때문에 거리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2대1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이 포인트가 얼마란 이야기야? 3분의 2t0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속력은 이 기울기가 2분의 1g니까 곱하면 되죠. 3분의 2t0 곱하기 2분의 1g를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gt0가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 gt0 곱하기 t0 곱하기 2분의 1 이게 답이 되죠. 이게 넓이니까. 따라서 6분의 1 gt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답은 4번 나와 있죠. 4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